네, 자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어려우신 분들 오늘 미래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증시가 버블이냐, 추세 상승이 멈춘 것이냐, 이어갈 것이냐, 저희 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조방원인가? 돌고 도는 순환매 속에서 다시 조방원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오늘 정말 좋고 신고가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도 좋고 원전도 좋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지금 조방원의 타임이 돌아왔다고 보세요? 조방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조방원을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네. 약간 좀 신중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됐죠. 외국인들의 변동성도 확대가 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서 조방원전이 뚜렷하게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승 종목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자칫 잘못하면 뭐 추석 때 연휴 때까지 시장은 한 차례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방원전의 순환매가 지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예스. 이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보유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규로 편입할 경우에는 저는 가장 지금 탑픽은 방산 쪽이다. 그 전부터 방산을 좀 말씀드려 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산이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드디어 뚫어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조방원 하나씩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원전부터 볼 텐데 그 아마존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SMR 시제품을 보고 갔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횡보를 사실 몇 달 동안 했잖아요. 반도체 올라갈 때 지금 횡보를 한 구간이라서 이제는 박스권을 탈출할 때가 됐다. 이런 시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7만 원 돌파도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두해비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기준이 6만 5천 원 돌파를 해야 된다. 오늘 그렇죠. 뚫었잖아요. 근데 오늘 뚫었는데 안착이 중요하죠. 오늘 뚫었다 다시 밀리잖아요. 6만 7천 원 정도 부근까지 갔다 다시 밀리기 때문에 이 소식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뒷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단독 보도 이후에 후속 보도가 없다라는 거. 이것이 좀 아쉽다라는 점이에요.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해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느냐? 향후엔 SMR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라는 게 이렇게 뚫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오늘 확 뚫어져가지고 지금 진짜 시장 강세장이다라면 오늘 7만 원 부분까지 확 당겨야 되거든요. 어제 뒤에 가서 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면 셀트리온 뚫어주듯이 확 뚫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조금 뒷심이 아쉽네요. 오후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일단은 6만 5천 원 기준으로 저희 좀 판단을 해볼까요? 자, 방산 제일 좋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은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그렇죠. 아직 안 간 종목도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 이런 종목을 좀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건지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지금은 조금 가는 애만 따라가자. 그러니까 시장의 특징이 9월 달에 돈 버신 분들은 제 주위에 엄청나게 보셨어요. 근데 못 보신 분이 더 많아요. 뭘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 주도주로. 그러니까 결국 주도주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갖고 계셨던 분들, 삼성전자 갖고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50주 신고가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뭐 2차 전지를 갖고 있다거나 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죠. 자, 지금의 시장의 특징은 추세 추종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도 엇갈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압축해서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따라가는 게 좋다. 올라가는 걸 보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조금 우리가 밀리는 종목들을 지금 기회에서 매수해두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은 지금 시장과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가는 애들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는 종목 위주로 보자. 알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드로템 좀 유심히 보셔야겠네요. 조선 같은 경우는요. 신고가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추세를 잘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대형 조선사들이 다 그렇죠. 그렇고 뭐 엔진주들도 그렇습니다. 조선에 대한 시선은 어떠십니까? 더 갈 것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조방원에 대한 반복적인 얘기는 네. 추석 이후에 한번 세게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석 이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 때까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화요일, 월요일부터 매도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자금을 이제 인출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화요일이 마지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잊고 있었죠. 지금 이맘때면 이런 질문이 한 꼭지 꼭 들어올 겁니다. 추석 때 갖고 넘어가야 돼요. 사갖고 넘어가야 돼. 좀 보류해야 돼. 이러는 건데 지금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만 그 질문을 다시 소환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략 한 2주 가까이 우리가 쉬어지는 상태에서 주식을 갖고 넘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리스키하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또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 돌발 발언들 아니면 어떤 뭐 돌발 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모아가자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관점에서 제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톤 다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방산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자재는 어떠십니까? 오늘 뭐 성광밴드,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다 강하거든요. 네. 그 시장의 지금 특징인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쉬어갈 때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네.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가 또 오늘 급식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익률이 단기간에 많이 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여전히 저는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지금 시장이 단기 조정이라면 다시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다시 조방원 수급이 뺏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야 되고요. 하이닉스에서 40만 직스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이게 과연 지금 수급으로 가능할까? 좀 쉬어가야 된다. 네, 지금 쉬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반도체로 몰리면 우리가 단기간에 반도체로 몰릴 때 조방원이 좀 쉬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신규 매수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얼마큼 세게 들어올 수 있을까? 물론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급 논리로 보면 저는 가능성은 반도체는 긴 호흡으로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방원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둘 다 같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5,000포인트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디서 시세를 낼 것이냐 딱 이분법적으로 자르지 못하겠지만 지금부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고속도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비포장도로로 들어간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수가 더 갈 거지만 그 지수 상승의 주도는 조방원이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 보죠. 예. 로봇 개별 순환매 장세 이제 끝났나. 이런 말씀을 어떤 출연자분이 하셨어요. 네. 로봇 테마 아마 9월 안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지금 9월이 다 끝나가거든요. 끝물입니까? 아니면 시세가 좀 더 남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보티즈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로보티즈 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강하다. 오늘 지금 음봉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9월 30일 날 1,000억에 대한 유상 증자가 있어야 되고 로봇주들 어제부터 좀 조정을 받았죠. 네. 자, 로봇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러티브,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출연자분이 그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4.5일제를 한다라든지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로봇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이고 이것이 향후 실적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로봇주들이 영원히 간다? 저는 뭐 마치 로봇주들이 자율주행이나 UAM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는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는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오히려 지체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때 우리가 UAM과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까? 당장 내일 벌어질 것처럼 보여졌습니다만 지금 그 얘기는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분명 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명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노란봉투법과 4.5일 때문에 내일부터 사람 대신 로봇을 채용한다?
이거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세 연속성에 고민이 필요하다. 로봇주는 조금 끝물이다.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는 어제 한 차례 시세가 나왔는데 이거 어제 하루 단발짜리 상승이었습니까? 지금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좀 단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어제 시장이 좀 제 개인 SNS 썼는데 굉장히 어제 좀 특이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 물론 오후에 외국인들이 샀지만. 네. 두 번째는 갑자기 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10% 넘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단기 조정을 가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즐기다가 그 친한 친구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쯤 되면 그만 술자리 파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 뚜렷한 재료보다는 약간의 어떤 가능성 있는 재료만 가지고 주가가 10%씩 폭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되는 좀 지표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도 단발성 이슈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요. 다음 반도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전에 반도체가 포장에서 비포장 도로로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호재는 많거든요. 뭐 마이크론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 메모리 가격 인상 이슈도 있고 3분기 실적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된다고 그렇죠. 하고 그럼 추석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도체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가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주가가 고민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제가 20만 원대, 6만 원, 7만 원대 적극 매수를 말씀 좀 드려왔었죠. 네. 그러면서 비교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둘 다 물론 다 같이 올랐으니까 퍼센테이지는 하이닉스가 좀 더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돼요. 제가 어떻게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구만전자 어제 300주 갖고 뚫었다가 그걸 못 버티더라고요. 그럴 정도면 과연 삼성전자와 구만전자를 정말 4년 만에 가는 건데 이 4년 만에 가는 삼성전자가 그걸 털고 가야 되느냐? 근데 왜 어제 기관을 팔았을까? 라는 또 의문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40만 원 넘는 리포트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35만 원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 여기에 추석 연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을 저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쉽게 못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밀릴 것이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먹잘폭.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목표 수익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데 2년, 3년 뒤에 제가 2배가 나겠습니다. 이러려고 방송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당장 어느 정도가 좀 가시권에 좀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단기간에 10% 내기가 조금 애매한 가격대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삼성전자 6, 7만 원일 때 얼마나 예. 매수 강조하셨습니까? 예. 하이닉스도 25만 원 아래에서 무조건 네. 사야 된다라고 또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더라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의 지금 매수는 고민이 된다. 이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부장단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소부장도 지금 이제 대장주가 쉬어지니까 바로 소부장이 또 쉬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게 되면 역시 조금 가격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모양인 것 같아요. 소부장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관련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역시 대장주가 좀 들어줄 때까지는 조금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이 그러면 오늘 좀 잘 버텨주는 소부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심텍, GST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3% 정도 시세가 나네요. 심텍은.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그만큼 네. 3% 정도의 시세도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개별 종목 단에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좀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개별 종목 단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의미를 좀 부여하기에는 더군다나 지금 심텍 차트가 나오죠. 윗골이 강하게 달죠. 저런 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 튀어나오면 이제 돌을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반은 챙기고 보자. 반은 챙기고 전체적으로 보자. 봤을 때 일단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분 좋은 매도가 가능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물리셨던 분들은 논외로 치고 최근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본다라면 수익을 한번 챙겨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내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보자. 여담입니다만 네.
제주의 전문가분들이 갑자기 많아지셨어요. 제주도예요? 제 주위에, 제주에. 예, 주위에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아지셨어요. 어떤 전문가요? 주식이 쉽다. 아.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닌데 네.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시장이 그게 좋아서였을까요? 2021년 중반 때 코로나 나타난 이후에? 상황과 네.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모임에서 전문가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과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 지표일지 무엇일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좀 쉬어갈 때가 한 템포 됐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제약바이오도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알테오젠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3거래일째 조정이 좀 깊습니다. 생각보다 깊어서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UBS의 매도 리포트가 이렇게까지 영향인가? 아니면 키트로다의 그 품목허가에 대한 셀온이 이렇게 강한가? 이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수현 앵커한테 이렇게 한번 역으로 질문해 드릴게요. 우리가 네.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의 어떤 제품들을 쓸 때 네.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평가한 걸 보십니까? 중국 사람이 평가한 걸 보십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우리나라 사람이 평가한 거를 좀 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알테오젠에 대해서 UBS 리포트를 보겠습니까? 국내 리포트를 보겠습니까? 아,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가 봤는데, 지금 이제 나름대로 그것은 이제 좀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의 느낌은 그전에 좀 공격적이었다가 오늘은 좀 톤 다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자라는 건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UBS 리포트는 조금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알테오젠의 반박은 긍정적인 부분. 아니다. 우리는 임상에 성공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반응은 외국인들은 우리는 알테오젠의 반박을 볼까요? UBS 리포트를 볼까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알테오젠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조정이 나오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팔을 때 과거에 외국인들 리포트가 맞았던 경험이 많나요? 좀 아닌 경우가 많았나? 아닌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르지 말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조정 기회가 올 수 있지만, 될 수 있지만, 지금 약간 좀 서두르지는 말자. 조금 더 시장 분위기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그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10% 장중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밀리는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급락에 나오는 게 금리 인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연설.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CDMO도 그렇고 지금 진펜트라 매출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어제 그 급등이 오히려 셀트리온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독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분히 갔으면 저는 오히려 좋았다라고 봐요. 근데 어제 시장의 특징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이렇게 폭발해버린 거죠. 한번 폭발해버리면 매물대가 생겨버리거든요. 그게 단점이에요. 우리가 매물대가 안 생겨버렸다라면 서서히 저는 셀트리온 올라가고 모아가는 전략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저 매물대가 생긴 것을 소화해내는 오늘 지금 전혀 밑거리를 못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들어온 물량들이 많이 물렸다는 얘기인데 그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궁금한 게 네. 비만 치료제 너무 궁금한데요. 네. 펩트론하고 올릭스 오늘 또 10% 네. 급락하거든요. DXVX도 그렇고. 아니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비만 치료제 다 좋다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급락을 면치 못하는지 아마 들고 계신 분들 대응 정말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그동안 주도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주도주로 좀 나선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미약품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시장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의 토탈리 시장 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 언제 또 갑자기 또 10% 한미약품 같은 거 10% 올랐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비만 치료제라는 것이 또 그러니까 사람이 냉정해지는 게 앞서 제가 이제 뭐 로봇이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만 치료제가 지금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저도 지금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오히려 근육이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살은 빠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역시 지금 시장이 그런 단기간에 변동을 보였던 이격을 벌렸던 것들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들도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익을 좀 챙길 수 있거나 손실이 좀 미미하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엊그제 올랐는데 오늘 좀 급락하네 시장 이상하다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변해가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미용객의 의료객이 여쭤볼 텐데 예. 제가 오늘 오프닝 뉴스에서 의료 관광객이 크게 네. 늘었다라는 그 기사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뉴로핏도 강하고 LNC 바이오도 잘 버티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떨어지지만 이렇게 실적도 좋고 이슈의 중심에 있는 테마들은 살아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한 시선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추석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올 것이고 네. 추석 연휴 때 지금 뭐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여행도 있지만 뭐 평상시에 몸이 아팠던 분들은 또 그 이제 좀 쉬는 휴식 기간으로 삼는 부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압구정동 좀 바쁘겠죠. 압구정동 많이 바쁘겠죠.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제 국경절이고 네. 국경절이 중국 분들도 많이 오셔서 네. 나갈 때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다른 모습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 조금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관심을 지금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히려 추석 전까지 지금 바이오 의료 밀용기기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지 궁금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조정의 시작일지 아니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을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소장님의 의견 뭔가 다 종합해 보면 조정의 시작인 것도 같은데. 조정을 일단 네. 저는 추석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자. 아, 네. 다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9월 2일 날 MTN에서 말씀드렸던 9월 2일부터 시장이 강하다, 첫째 주, 둘째 주 강하다라고 얘기할 때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이 쉽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했던 분들이 내가 실력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지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방송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여부는 우리가 좀 차치를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눈으로 확인됐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들. 네. 더군다나 삼성전자를 9만 원까지 겁없이 끌어올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 시장이 항상 끝물일 때는 갑자기 시세가 급변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전형적으로 보였고 오늘 또 반도체 같은 경우 빠지는 것들을 보면 인간지표 플러스 객관적인 데이터들의 해석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MTN에서 9월 2일 날 바닥을 찍었다라는 게 60일 이동평균선을 딱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샀을 때 그 주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미묘한 변화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시 조정. 근데 이거는 조정이다라는 거지 하락 반전은 아니에요. 네네. 9월 2일부터는 상승이었지만 지금은 조정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석 이후까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